여러분, 똑같이 투석했는데 나만 더 힘든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 물도 조심했고 먹는 것도 나름 신경 썼는데 투석 끝나고 나면 유독 나는 몸이 더 무겁고 숨이 차고 집에 가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게 더 속상한 건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물을 많이 마셨나? 내가 관리를 못했나? 이렇게 먼저 본인의 탓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2,000명 이상의 투석 환자분들을 보고 느낀 건 그 이유가 단순히 의지 부족이나 관리 부족이 아니라 건체중이 지금 내 몸에 맞지 않아서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체중이 제일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만 더 힘든지 건체중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제가 앞으로 계속 환자분들 입장에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해주세요. 먼저 건체중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건체중은 투석이 끝났을 때 내 몸이 가장 편안해야 하는 기준 체중입니다. 몸에 물이 덜 빠져서 붓고 숨찬 것도 아니고 반대로 너무 많이 빼서 저혈압 오고 어지러운 것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체중은 한번 정해놓고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다시 봐야 하는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건체중이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맛이 떨어져서 실제 체중이 빠질 수도 있고 소변량이 줄 수도 있고 몸 상태나 혈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건체중이 조금 높게 잡힌 건 아닌지 봐야 하느냐? 첫 번째는 투석하고 나서도 붓기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진하게 남고 반지가 꽉 끼고 아침에 얼굴이 통통하다면 몸에 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숨이 차거나 눕기 불편한 때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누우면 답답하고 베개를 더 높게 베야 편하다면 이것도 몸에 수분이 남아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투석 후에도 혈압이 높게 남거나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을 때예요. 투석은 했는데 몸이 전혀 시원해지지 않고 계속 답답하고 무겁다면 물을 덜 빼고 끝나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투석 후에도 붓기, 숨참, 높은 혈압, 몸 무거움이 반복되면 건체중을 조금 낮추는 쪽으로 의료진과 같이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건체중이 조금 낮게 잡힌 건 아닌지 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투석 중이나 막바지에 저혈압이 자주 올 때입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투석 막바지가 되면 핑 돌고 결국 덜 빼고 끝낸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는 쥐가 자주 날 때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게 반복되면 몸이 버거울 만큼 빼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해요. 세 번째는 투석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탈진할 때입니다. 말도 하기 싫고 먹기도 귀찮고 소파에 그냥 쓰러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수영 몇 시간 하고 나온 것처럼 몸이 낭낭하고 멍하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이걸 그냥 원래 투석하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매번 그렇다면 건체중이 너무 낮거나 빼는 속도가 내 몸에 버거운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근 살이 빠졌는데 건체중은 그대로일 때예요. 입맛이 줄고 실제 체중이 빠졌는데도 예전 기준으로 계속 빼면 몸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어요. 즉 저혈압, 어지럼, 쥐, 심한 탈진, 메스꺼움, 투석 후 기운이 없음이 반복되면 건체중을 조금 올리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같은 2kg, 3kg을 빼도 누구나 똑같이 힘든 게 아닙니다. 75kg인 분이 3kg 빼는 것과 4kg인 분이 3kg를 빼는 건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환자분이 몇 kg을 뺐는지 보고 나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체중은 남 기준이 아니라 내 체격, 내 혈압, 내 회복 정도를 같이 봐야 해요. 이제 소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소변이 나오는 분들은 수분 조절에 조금 여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소변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보통은 전날 24시간 소변량에 500ml 정도를 더해서 하루 수분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하루 소변이 500ml 나온다면 하루 수분을 1리터 정도로 생각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허용량은 붓기,
혈압, 체중 증가,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 기준을 따라야 해요. 그리고 저는 물 거의 안 마셔요. 이 말도 조심하셔야 해요. 약 먹을 때 마시는 물, 차, 커피, 얼음, 과일, 죽, 국물까지 전부 수분입니다. 그래서 물만 안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잘자잘하게 들어온 수분이 꽤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예전보다 소변이 줄었는데도 예전처럼 드시면 체중이 더 쉽게 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분 조절은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목이 마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마시게 되고 투석사의 체중도 더 늘 수 있어요. 즉 건체중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볼 게 아니라 갈증을 만드는 짠맛도 같이 봐야 해요. 특히 놓치기 쉬운 게 눈에 보이는 국찌개만이 아닙니다. 나물 무칠 때, 두부 찍어 먹을 때, 볶음할 때, 불고기 양념할 때처럼 매일 조금씩 들어가는 양념이 생각보다 짠맛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간장은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쓰기 쉬운데 계속 쌓이면 갈증과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중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은 물만 조절할 게 아니라 평소 식사랑 짠맛도 꼭 같이 보셔야 해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관련 영상도 꼭 같이 보세요. 왜 갈증이 심해지고 체중이 잘 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환자분들은 건체중 조절을 위해 뭘 해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숫자를 정하지 말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적어보세요. 첫째, 투석 전 체중. 둘째, 투석 후 체중. 셋째, 투석 중 저혈압이나 쥐가 있었는지. 넷째, 집에 와서 붓기나 숨참, 어지럼이 있었는지. 다섯째, 하루 소변량 변화. 이렇게 기록해두면 건체중을 올려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의료진이 훨씬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병원에 말씀하실 때도 선생님 저 요즘 투석하고 나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최근 일주일 동안 막바지에 어지럽고 혈압이 자주 떨어져요. 투석 끝나고도 발목 붓기가 남아요. 집에 가면 너무 탈진해버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석 후에도 붓고 숨차면 건체중이 높게 잡힌 쪽을 봐야 하고 저혈압, 어지럼, 쥐, 심한 탈진이 반복되면 낮게 잡힌 쪽을 봐야 합니다. 소변이 나온다고 해도 수분 조절이 끝나는 건 아니고 물만 안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건체중을 흔드는 건 물, 짠 음식, 갈증, 체중 증가, 추석 때 빼는 양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건체중은 숫자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떤 쪽에서 힘들어하는지 보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은 투석 후에 어떤 게 제일 힘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나눠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